그럼 백정분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진주가 고맙습니다. 진주가 당시에 처해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 형평운동의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진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서부 경남의 정치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난번 강의 때도 나왔죠, 그죠? 막 우리 경남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진주 옛날에 잘 나갔죠? 아, 옛날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리산 남명사상의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문물의 수용이 아주 유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운동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진주가 어떤 곳인지 진짜.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제 반침략 반봉운동의 중심지였다. 예를 들면 임술농민봉기, 즉 진주농민항쟁, 뭐 옛날엔 진주밀랑 그랬죠. 이것을 시작으로 물론 뭐 단성이 더 먼저라고 하지만 이 전국적으로 이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 걸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진주농민항쟁이, 그러니까 임술농민봉기가 왜 진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토지 생산성 때문입니다. 그럼 이중환이 쓴 인문지리서 택리지 있죠, 택리지. 택리지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진주가, 즉 지리산 자락에 이 우리 진주, 요 남쪽으로는 진주, 약간 저쪽으로는 남원 있죠. 이쪽이 토지 생산성이 조선 8도 중에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 토지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노른자위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이죠, 그죠? 우리 고부 그것처럼.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그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입장, 그 관점, 그 농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이 성장의 어떤 또 이 기반이 되는 게 또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어떤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수탈과 저항의 조건이다. 토지 생산성이야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진주는 지금 진주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덕산 있죠, 덕산, 산천 덕산, 시천면, 거기도 다 진주입니다. 남명 선생이 뭐 산청 사람 아니야, 진주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옥정도 진주였다가 이제 분리가 됐죠, 하동으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사회운동의 중심지가 또 진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3.1운동. 3.1운동이 그죠, 뭐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뭐 지금처럼 무슨 고속도로, KTX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진주가 서부경남에서 제일 빨랐는데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그죠? 3월 18일 날, 진주에 시작되면서 우리 인근에 하동, 산청, 뭐 사천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920년에 최초의 소년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강상호 선생님의 동생분인 강명호. 우리 아동문학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우리 소년운동을 진주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년은 소작인 대회. 이른바 농민운동의 또 출발이 바로 우리 진주입니다. 이런 교과서, 우리 역사학계도 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전국에서도 농민운동하면 진주가 그냥 고속도로의 그 대지풍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노농운동자 간친회, 간친회 뭐 간담회 이런 뜻입니다. 24년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됩니다. 이건 전국적인 단체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년에 가면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만큼 사회운동이 아주 활성화되는데 그게 첫 출발지가 바로 진주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주가 결코 보수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조건, 이런 것이 우리 진주에서 행평동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언론의 역할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전국 최초의 지방신문, 우리 진주. 그죠? 여러분들 1909년에 경남신문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주필 누군지 아시죠? 시리아 방송되고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장지연입니다. 장지연. 호가 위암입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위암 장지연 선생인데 약간 친일 논란이 있죠. 그 다음에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거든요. 그때 동아일보 진주지국장 강상우 선생님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우리 강인수 어르신, 그러니까 강상우 선생님 아드님 이야기 들어보면 인천 김성수가 직접 진주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강상우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기념사진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국장하고 또 신현수 선생, 참고로 우리 집안 이걸요. 그 조선일보 지국장 하십니다. 예, 이분도 이제 강상우 쌤 다음으로 우리 진주에서 행평운동의 지도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또 손자가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형평운동이 그 진주에 정말 시골에서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형평운동 관련 자료가 신문기사 자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참 천만다행이죠. 이게. 만약 이런 지국장을 하지 않았다면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보십시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온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부엉이가 벌건 대낮에 사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가 지고 어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 다 무르익고 어우러져야 비로소 뭔가 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백정들, 그 주체했던 백정들이 저항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도 항성신문 아시죠? 유명한 항성신문에 보도된 것,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1900년에 관창용, 우리 가지 쪽 이걸 좀 쓰게 해달라 민원을 넣거든요. 안 들어줍니다. 여기 경상남도 도청이 여기 있을 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이 백정들이 막 집단 민원을 내니까 또 그 불러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라노 도지사라고 하는 걸 불러가지고 백정들한테 생소 있죠. 그죠? 소를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소가죽을 가지고 갓끈 있죠. 갓끈. 그거를 이렇게 메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던 거죠. 넌 소 잡는 백정이니까 어디서 백정놈들이 말이야 갓을 써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동서예배 거부와 실현. 이건 1909년에 일어납니다. 진주교. 이건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령 출신의 순수 백정 출신으로서 일본 최고의 대학, 메이지 대학 유학까지 갔다 왔던 장지필. 이 장지필이라는 인물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도수조합, 이른바 백정들의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지원하러 그 기차 타고 막 삼남진을 통해가지고 막 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진주의 성각자들, 강상우 쌤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결합되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조건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행평운동이 가능했다. 우리 진주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주 향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진주 향교는 사실 행평운동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당시 진주의 백정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옥봉 쪽입니다. 향교 주변. 그 다음에 여기가 서장대거든요. 나불천 아시죠? 그죠? 예, 나불천 주변. 여기에 주로 살았습니다.
사실 만경동에 살았다. 이거는 좀 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경동에 왜 백정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게 큰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주만의 속담, 그렇죠. 섭천소가 웃는다라는 그 속담이 거기에서 생긴 겁니다. 백정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건 오해입니다. 그게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장에 팔리는 순간 그 소의 운명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소가 웃으니 얼마나 기가 찰 놀랐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백정에 대한 차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본에는 우리 백정과 같은 존재가 예다, 일본말 에타라고 합니다. 또 일본어로 희닝이라고 그러는데 희닝, 비인이라고 써요. 비인 한자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타를. 예다라는 말은 예자가 더러울 예자거든요. 더러움이 많다. 즉 부정탄다라는 거죠. 우리 뭐 부정탄다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인도의 불가촉 천면, 인도의 언터치블 영화도 있었죠, 그죠? 자, 이 달리타 같은 경우는 참 너무 또 그한데, 잘 안 되네. 자, 이 달리터는요, 신들도 이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달리터를 부르는 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웃카스트, 그러니까 카스트 밖에 있는,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정말 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의 그 참 존경하는 인물 하면 누굽니까? 간디죠. 마트마 간디가 이러한 그 달리트들의 그런 그 참 처지를 알고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를 했던 겁니다. 하리잔이라고. 이게 물론 이 인도 범어로 이 하리잔의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딸만 있어갖고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신의 아들이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영어로 이거는 그 예정 카스트입니다. 스케줄드 카스트. 이거는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징호랍니다. 징호. 그런데 이거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간디가 야, 너 너무 그러니까 신의 아들 이름 지어줄게. 하리잔으로 불러라. 오히려 이 달리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달리트가 좋다. 달리트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핍박받은 자, 또 억압받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뜻이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지를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제대로 이름을 이제 불려지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 달리트들은 이제 이런 체질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물을 지금 입으로 이렇게 떼지 못하고 또 컵을 이렇게 사용 못하고 물 받아 먹죠, 그죠? 일반인들이 따라주면 손에 받아 먹거나 바로 입으로 이렇게 받아 먹어야 돼요. 실제로 달리터들이 그죠? 제가 그 전시회를 봤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주변 노란 주전자 큰 주전자 물방울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가 이제 한참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긴장이 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실에 있는 물 주전자에 물을 컵에 따라 마신 거예요. 몰매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애가 그 달리터라는 이유로 어디 천한 것이 감히 같은 교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인상이 남는 거는 어떤 이게 무슨 일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연행이 돼서 달리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고문을 해요. 고문하는데 참 입에 담기가 많은데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 안에 소변을 봐요. 경찰이. 이 정도로 달리사는 정말 신나져 버린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이 침대 못 받는 거예요. 침도. 그럼 우리가 흔히 뭐 감기가 들어가면 가래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따로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리트입니다. 이 달리트가 지금도 달리트가 있습니다. 달리트 인도 인구 한 16%나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역시 우리나라 백정도 그렇고요. 호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려고 하면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 호적이 없으니까 여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도 이게 돌돌자입니다. 돌돌자. 금돌이. 돌돌자. 돌석자 밑에 세 글자. 돌돌자입니다. 신돌석 장군 있죠? 신돌돌입니다. 이름이. 신돌돌. 이게 이두식 한자입니다. 이두식 한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성밑이나 다리 아래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그죠? 그 다음에 또 교육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뭐 백정의 자식이라는 게 알려지면 쫓겨나고, 아예 미리 알게 되면 입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소등장가. 우리는 말 타고 뭐 딱 가잖아요. 여자들은 가마 타고 꽃가마 타고. 근데 백정들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소 타고 가고 안장도 없는. 그 다음 널빤지 시집이라는 거는 이제 가마 대신에, 그러니까 반대기 위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마 대신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맹주옷.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패션도 차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유명한 만화 작가 이두호 작가의 임꺽정이라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이게 패랭입니다. 패랭이. 닷을 쓰지 못하고 이런 거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영화 아시죠? 군도. 그죠? 쓰고 있죠. 이게 하정우가 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이건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찍었던 백정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고 이거 자꾸. 이걸 봐요. 자, 그 다음에 장례도 그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덤도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백정의 종류와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한, 칼잡이 이런 같은 겁니다. 가축을 잡는 사람, 짐승을 잡는 사람. 도한이라는 말이 도가 별도자거든요. 우리 도륙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은 저게 이제 나라 한자지만은 한나라 한자지만 우리 한혼 할 때 여기서 놈 한자입니다. 놈. 뭐뭐 하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갑파치는 아시죠? 피장하고 갑파치는 같은 건데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그죠? 우리 꽃이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갑파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벌백정, 유기장. 유기장은 뭐냐면 우리 이제 고리버들이라 하는데 우리 갈대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바구니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다 백정의 종류입니다. 백정이 무조건 짐승만 잡는 게 백정이 아니고, 그럼 그 백정의 직업도 보면 우유판매점, 현방, 달인방, 한자를 읽을 때 포사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걸 푸주간 그러잖아요. 푸주간. 저걸 푸주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골, 그 다음에 우지, 재치, 우지, 이 지자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 소기름. 우리 지방할 때 저 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수육 행상, 그러니까 수육을 파는 거죠. 고기를 이제 삶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견육점. 견육점이 뭘까요? 어디 한번 드셔보셨을 건데. 개소주 정답입니다. 네, 개소주입니다. 그 다음에 폐우마 처치. 그러니까 죽은 소, 죽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병으로 죽었던 그 처리라는 거, 뒤처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견 박살.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의외로 신문기사에 많이 나와요. 야견 박살 뭘까요? 덜개를 때려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야견 박살이 생겼을까요? 유기견이 왜 무섭죠?
광견병. 옛날에 광견병 이게 예방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그 유기견들을 막 때려잡았어요. 이걸 백정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냥 멀쩡한 개를 때려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고기 한다고. 이래가지고 막 경찰에 끌려가고 그래요. 신문기사 보면. 그 다음에 골세공, 그러니까 뼈를 가지고 가공하는 거고, 납촉 제조, 이거는 그 기름 가지고 초 있죠, 초, 향초, 촛불, 그 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백정들 중에 최고의 영예가 그래도 갑사는 중앙군입니다. 군대, 군사고, 그 다음 회자수, 그러니까 사형집행시 왜 망나니 아시죠? 망나니. 쫙 해가지고 망나니. 그 다음에 제일 또 그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 국장이 일어났을 때 여사군이라 그러는데 상녀군이 있죠. 상녀 매는 사람.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할 때 그 왕 상녀를 매는 걸 이 백정들을 시켰답니다.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투벌백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제가 출처를 못 찾았는데 너무너무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가 좋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자, 첫벌백정은 소 잡는 사람, 우리가 아는 백정이죠. 두벌백정은 소를 해체하는 사람, 아까 갓바치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세벌백정은 정육점 주인, 이거 백정이 잡은 소를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그리고 네벌백정은 다 우리가 그 고기를 사 먹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디 백정이 따로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백정은 없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자, 이거 다 아시죠? 진주교회. 진주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1905년에 세워집니다. 이 크롤 부부,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의사 겸 선교사죠. 그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라이얼 목사가 이제 이걸 시도하다가 거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33년에 처음에 옥봉리 교회였다가 이제 진주교회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정말 이거는 따끈따끈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주교회가 백정들의 자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겁니까? 모든 인간을 하느님 앞에서 평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회 되면서 이제 법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마저도 백정들을 차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09년에 아까 그 라이얼 목사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니까 같이 예배를 보자 했는데, 보십시오. 백정 한 15명이 이제 예배보러 들어오니까 일반 신도 200명이 다 나가버려요. 퇴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따로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정들도 원래 임시로 이제 보던 그 예배소에서 보게 됐는데, 이때 바로 켈리하고 스콜스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입니다. 여성 선교사. 이 두 분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소통의 달인이라 그럴까요? 양쪽에 정말 그 오며가며 해서 이 서로를 그죠? 이해하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체면이라는 게 체면. 우리가 그래도 그 한번 우리 백정들하고 우리 예배 못 봐 하고 뛰쳐나갔는데 무슨 그래놓고 우리가 뭐 금방 또 해 그리고 또 같이 볼 수 있냐. 이제 이런 입장에는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정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정들이 그러면 좋다. 백정들이 또 한 발 물러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배소 그냥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따로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이것이 일반 신도들한테 또 감동을 주게 됩니다. 뭐냐면 일반 교인들이 자기들 체면 때문에 그걸 알고 백정 교인들이 알아서 떠나주니까 그 마음이 참 가득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화해하고 함께 보자. 그래 무려 지금 몇 개월 만이죠, 그죠? 5월 9일부터 해가지고 그죠? 8월 1일 날 드디어 동석 예배가 실현이 됩니다. 이게 그죠? 동석 예배 거부 사건이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주 선교회, 서주 선교회 장로교거든요, 이 교회가요. 근데 그게 이제 호주 장로회 본부하고 진주 선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서가 왔다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예, 진주교회 비전관입니다. 진주교회. 바로 그 옆에 이거 보이시죠? 진주에서 최초로 제가 이걸 진주에서 뺄까 넣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서울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동석 예배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석 예배 실현한 게 몇 년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진주에서 최초로 이게 붙인 겁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우리도 그들처럼 했는가 하면 아까 백정 교인들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정말 막 갈등도 있었고 화해를 결국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행평운동 기념사업회하고 진주교회하고 반반 부담해가지고 이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진주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돈이 없죠, 그죠? 돈은 없지만 그래도 반반 1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거는 정확히 하면 관민공동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 그림 가지고 한번 활동해 보세요. 자, 이 그림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 백정이죠, 그죠? 박성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요 가다하고 이 가다하고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이른바 당시 요즘 말하면 그 삼성 그 이재용 사장 정도 되는 그 시전 상인, 예, 뭐 재계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뭐 관리들이 나왔죠. 정부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가 아니고 1898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양복 입은 사람이 있죠. 이는 개화지식인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어쨌든 백정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박성춘이가 관민공동회 대표 연설을 하게 돼요.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1898년에. 그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은 별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다가, 이거 어디 보셨죠? 재정원입니다. 얘가 주인공이고, 한혜진을 놓고 삼각관계. 그죠? 실제, 이 황정이라는 실제 인물, 이분입니다. 누구냐? 바로 박서양이라는 인물입니다. 백정 출신으로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 7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백정 출신이 있었던 거죠. 박서양. 원래 이름이 박봉출이에요, 봉출이. 촌발 날리죠. 그러니까 봉출이가 나중에 개명을 해서 서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연설을 했던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그죠. 박성춘이가 장티푸스 있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봉출이가 아까 박성춘이가 연설을 할 만큼 깨어있는 백정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의 교육만큼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보냈던 거죠. 근데 그때 여기 안 나오나? 그 자기 교회에 유명한 샤무엘 무어라고 하는, 무어 목사 하면은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렌, 언더우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양반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어요. 근데 이 무어라는 분은요 참 종교인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낮은 백정의 동네에 가서 포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빽이 좋았던 거야. 이른바 사회적 관계가 바로 여기 에비선 나오죠. 에비선이 누구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의입니다. 의. 친구야, 친구.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막 울고 진짜 봉출이가 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목사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한테 거풀을 날려가지고 왕진을 가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백정한테 그것도 의가 발음이잖아. 경상도 의께서 친히 와서 왕진을 해서 자기를 낫게 해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헷갈리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성동교회, 지금 인사동 있죠. 그죠? 지금도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성동교회 최초로 장로가 됩니다. 박성준이가. 그 아들은 최초의 서양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박서양이니만큼 보십시오. 용정으로 18년에 만주로 가가지고 구시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해서 독립군 전남병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진주에는 이런 백정분이 없을까 참 찾으면 있을 건데 그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 진품명품을 보다가 잘 안 보는데 그럴 때는 우연히 보다가 야 진짜 이 참 운명이죠. 그죠? 이거를 근대 보물 해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놀래가지고 제가 당장 이 사진을 구해놨는데 이분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사진 유리필름이라고 하는데 유리필름. 그리고 지금 이 의가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의가 없어요. 그리고 을과 을의 전쟁. 반형평 사건이 의국사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의국사죠. 그죠? 자, 저는 이제 요즘 갑을 관계, 또 갑질 문화, 이게 참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을과 을의 전쟁도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아까 누가 그랬지? 녹두꽃. 그 드라마에도 이 적서 차별은 당연한데, 그래서 적자와 서자의 차이도 당연하지.